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오늘 경기 억울할 게 너무 많았습니다. 이 노팅엄과의 경기 심판이 아주 심판 노릇을 제대로 못하면서 손흥민 선수뿐 아니라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전반 초반부터 극 후반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한 게 이번 경기였는데, 그런데 이번 경기 그나마 손흥민 선수에게는 다행인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오늘의 경기 결과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한테 이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오늘 경기력과 이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는데,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둘 다 좋았다. 그러니까 경기력도 좋고 결과도 좋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포레스트와의 경기, 그리고 특히 노팅엄이 이제 강등을 당하기 싫어서 발악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they are desperate for a result. 이 결과를 내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 그들이 이제 박스를 공략하는 방법, 이제 스로인이라던가 프리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상대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런 수비적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축구 면에서도 이제 나쁘지 않은 축구를 했고, 좋은 찬스를 만들었고, 좋은 골을 만들었고, 그리고 뭔가 도전하는 그런 어떤 성품, 캐릭터적인 측면에서도 좋았고, resilience, 뭔가 힘든 상황에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 부분에서도 좋았고, 여하튼 우리가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이 든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경기 개판이었죠. 데이비스, 우도기, 사르, 비수마, 손흥민 선수가 카드를 수집한, 거의 뭐 주전 선수 절반 정도가 카드를 받았던 이 경기, 비수마는 심지어 다이렉트 레드까지 받으면서 이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자 보시면은 상대는 옵사이드 5번, 코너킥도 토트넘보다 많이 가져갔고, 그리고 프리킥도 10번이나 가져가고, 스로인도 20번이나 가져가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위협적인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잘 대처했다. 이게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평가고, 이 노팅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찬스가 3개 있었습니다. 근데 3개 다 날려버렸죠. 하나는 또 골대를 맞췄습니다. 심지어 이 토트넘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슈팅도 많이 가져갔는데, 이 박스 안에서의 슈팅 수는 10대 11로 토트넘이 가까스로 하나 앞섰지만, 또 박스 밖에서는 5개의 슈팅이나 했단 말입니다. 이 노팅엄이 어쨌건 굉장히 많은 슈팅을 하면서 나름 토팅엄을 위협하려고 했다. 물론 다 이제 위협 사격이었죠. 거의 다 뭐 유효 슈팅이 아니었고, 그리고 이제 비수마가 서스펜션을 당한 거, 이 레드카드 다이렉트로 받았기 때문에 3경기를 못 뛰죠. 이 부분이 이제 뭔가 자기 통제에 관련된 문제냐, 그러니까 이거 참아야 할 걸 참아야 되는데 이거를 갑자기 이렇게 뭐 달려들어가지고 이거 이 비스마의 어떤 성격 문제냐 이렇게 묻는 건데,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야기를 하면서, 뭐 느린 버전을 보지는 않았는데 그냥 뭐 desperate lunge, 그러니까 그냥 공을 잡기 위한 어떤 몸부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뭐 malicious라고 하면 이게 악의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의 있는 태클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운이 나쁘게도 we paid a price, 그러니까 뭐 결국엔 값을 치렀다, 레드 카드를 받았다 이거죠. 그리고 그냥 he obviously misses a big chunk of football, but it is what it is. 뭐 결국에는 축구를 좀 놓치게 되겠지만 it is what it is,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그냥 그렇게 된 거다, 뭐 그렇게 됐다 라고 이야기할 때 it is what it is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하튼 좀 아쉬운 일입니다. 이 비수마가 뭐 예이츠라고 읽는다고 합니다. 여하튼 너무 높이 공을 들고 이렇게 도전하는 부분들은 이 비수마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좀 감싸주려고 한 것 같은데, 뭐 빠른 화면으로 보나 느린 화면으로 보나 비수마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죠. 물론 예이츠를 차고 싶었던 마음은 이해합니다. 굉장히 오늘 경기 내내 더러웠던 친구이기 때문에 한 대 차고 싶을 수 있지만, 똥은 더러워서 피해야 한다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비수마가 좀 피해줬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뭐 그렇게까지 위험한 장면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토트넘 입장에서는. 여하튼 레드카드를 받은 건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히샬리숭이 요즘에 좀 행복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히샬리숭 요즘 괜찮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쉬운 경기는 아니었고, 그리고 상대방이 뒤로 물러섰기 때문에 공간이 많지 않다, 이 뒷공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에는 히샬리숭이 박스 안에서의 임팩트를 보여줘야 되는데, 데키, 클루셉스키의 공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히샬리숭도 자신이 잘하는 것을 보여줬다. 이 공중에 떠가지고 타이밍에 맞게 그 공을 딱 쳐내는 거, 굉장히 좋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즘에 이제 뭔가 좀 뛰는 걸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히샬리송이 체력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훨씬 더 좋은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히샬리송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의 변명을 할 수 없다, 이 점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주목하고 있는데, 뭐 아파서 그랬다, 뭐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 그랬다,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랬다, 그런 거 다 핑계죠 어떻게 보면. 아니 이제 물론
감안해줄 만한 핑계이기는 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의 어떤 문제까지도 다 덮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뭐 더 이상 변명을 할 수 없다는 거 히샬리송도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경기력을 좀 촉구하는 그런 모습이고, 브래넌 존슨 괜찮냐? 라고 하는데 괜찮은 것 같다. 약간 네스티 컷 to his head, 그 머리에 약간 상처가 났나 봐요. 그리고 네스티 컷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출혈도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머리 쪽에 살짝 이렇게 찰과상을 입거나 해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출혈이 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히샬리송과 오늘 경기 비둘기 너무 좋았어요. 이 클루셉스키가 측면에서 한 템포 끌고 이제 왼발로 크로스를 올려줬는데 이 공을 그대로 이 히샬리송이 마무리하는 굉장히 좋은 마무리를 보여줬죠. 이 클루셉스키의 크로스에 맞춰서 뛰어들어가는 히샬리송의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정확하게 이 공을 때려가지고 찍어 누르는 이 정확도, 이거는 뭐 감탄스러운 굉장히 좋은 골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손흥민 선수가 기뻐할 만한 지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손흥민 선수가 뒷공간을 노리지 못할 때 결국에는 상대 수비수들과 경합해서 넣어줄 이런 선수가 있다는 거, 이거는 중요합니다. 여하튼 이 토트넘이 하위권 팀들을 상대로 고생을 할 때 히샬리송이 넣어줘야 된다. 이거는 뭐 변치 않는 공식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데안 클루셉스키 오늘 어땠냐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He was great. 끝내줬다. He has been great all year to be fair. 사실은 1년 내내 잘했다고 이야기해야 공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그래도 클루셉스키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선수라는 걸 감안했을 때 나쁘지 않은 활약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생각할 땐 좀 답답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맡고 좀 여러 가지 역할을 맡겨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중간에서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한 명이 퇴장당하면서 결국에는 사이드로 좀 뛰어야 했었는데 좋은 활약을 보여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클루셉스키가 손흥민 선수에 이렇게 포옹도 받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상대방의 키퍼를 압박하는 굉장히 좋은 전방 압박을 보여줄 때 클루셉스키 역시 이 공 놓치지 않고 받아가지고 그대로 자신이 몰고 들어가고, 그리고 손흥민 선수한테 줄 수도 있었지만 여하튼 돌파 후에 직접 골키퍼의 얼굴로 강하게 차버리는 좋은 선택을 했습니다. 결국에 골이 됐기 때문에 좋은 선택이죠. 클루셉스키가 이것도 못 넣었으면 굉장히 화났을 뻔했는데, 여하튼 이 곡을 마무리하면서 후반전에 한 명이 줄어들었을 때도 이 토트넘의 심리적인 부담을 좀 줄여줄 수 있는,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골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이야기했지만 클루셉스키가 오른발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은 클루셉스키 혹은 히샬리송 같은 선수들이 골을 못 넣을 때마다 이 손흥민 선수한테 더더욱 압박이 많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에 대한 압박이 크게 들어올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선수들이 위협적이지 않아서이기 때문이죠. 다른 선수들도 꽤 위협적이라면은 선수들이 이렇게 대놓고 손흥민을 더블 마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클루셉스키까지 골을 넣어줬기 때문에 이 부분은 희망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이번 경기가 끝나고 가장 칭찬받은 선수가 사실은 이제 클루셉스키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클루셉스키가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내가 진짜 더 뛸 수 없을 만큼 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팀원들이 어쨌건 찬스 투 스코어,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애쓰고 있다. 히샬리송은 탑 스트라이커고, 그리고 히샬리송한테 공을 주면은 그가 넣을 것이다. 이 히샬리송에 대한 어떤 칭찬도 아끼지 않는 그런 클루셉스키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I like my right foot. 나는 나의 오른발을 좋아한다. It's too underrated by me. 내가 너무 오른발을 과소평가하는 것 같다. I have to keep shooting with my right foot. 내가 내 오른발을 좀 사용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슈팅을 해야겠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두 가지 마음이 듭니다. 일단 오른발을 좀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난사는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튼 클루셉스키는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BBC에서도 프리미어리그에서 현재 17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한 클루셉스키가 2022년 2월 이래로, 그러니까 클루셉스키가 이 프리미어리그에 데뷔했던 그 달인데 5번째로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살라, 데브라이너, 사카, 메디슨 다음으로 많은 어시스트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데안 클루셉스키의 어시스트 능력도 이번 경기에서는 좀 볼 수 있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약간 간헐적이에요. 뭔가 끊어먹을 때는 템포를 너무 끊어먹고,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이제 팀원들이 어쨌건 클루셉스키의 템포를 알아가지고 맞춰서 뛰어들어가는 느낌이 있기는 하지만, 여하튼 클루셉스키가 이렇게 공을 몰고 들어갈 때 그렇게까지 기대가 되지 않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다행인 거는 이제 오른발로 좀 골을 넣었죠. 이번에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이 프리미어리그에서는 클루셉스키가 12개의 골을 넣었는데 왼발로 9개를 넣은 만큼 굉장히 심각했죠.
이번 시즌이 오기 전까지는 사실은 오른발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오른발골을 2개나 넣어주면서 여하튼 클루셉스키가 오른발도 쓸 수 있는 선수다라고 자기 자신도 조금은 자신감을 갖고 가고 있는 모습이고, 슈팅 정확도 같은 경우에는 101개의 슈팅을 시도해가지고 유효 슈팅은 34개, 그러니까 34% 정도의 슈팅 정확도를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클루셉스키랑 비교할 건 아니지만 사실은 양발의 달인인 손흥민 선수가 있다는 걸 감안할 때 클루셉스키는 여하튼 양발을 쓰고 싶은 마음이 조금씩 늘어날 것 같긴 합니다. 이 손흥민 선수는 사실은 626개의 슈팅 중에 294개의 슈팅이 유효 슈팅, 슈팅 정확도가 47%나 됩니다. 장난 아니고, 그리고 오른발 골 64개, 왼발 골 45개, 여하튼 꽤 균형 잡힌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뭐 최상급의 양발잡이 선수다. 골이 113개, 헤딩 골이 4개밖에 없다. 근데 또 이거를 보면은 히샬리송이 올라오는 게 진짜 좋은 소식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어쨌건 이 오른발을 클루셉스키가 쓰기 시작했다. 이거는 클루셉스키를 상대하는 상대방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처한 일이 되는 거죠. 클루셉스키가 여하튼 골을 넣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클루셉스키가 설마 오른발로 차겠어? 라고 생각했던 수비수와 이 골키퍼의 생각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쟤 또 몰고 오네. 여기에서 또 왼발로 차려고 꺾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아니 왼골 오른발로 이렇게 넣어버리니까 저도 놀랐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클루셉스키 그리고 히샬리송이 잘해주고 있는 것, 이거는 손흥민 선수한테는 좋은 일이고, 아쉬운 점도 있죠. 우도기가 이번에 옐로카드를 받았습니다. 받을 만한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비수기가 아니라 비수마. 비수마랑 우도기를 합쳤더니 비수기가 됐네요. 이 두 선수가 빠지면은 토트넘은 비수기이려나요? 여하튼 우도기랑 비수마가 있는데 이 우도기랑 비수마가 못 뛰게 됩니다. 이 두 선수는 못 뛰고 브레넨 존스는 다음 경기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말에 의하면은 뭐 잠깐 찰과상, 머리에 약간 찰과상이 있지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자리가 호이베르로 바뀌고 뭐 이 자리가 에메르송 아니면은 데이비스, 뭐 이 두 선수가 어떻게 좀 바꾸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이긴 합니다. 토트넘의 전력에 큰 문제가 생기느냐? 뭐 그렇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안 그렇다고 볼 수도 있는 거는 이 상대를 하게 되는 팀이 이제 에버튼 그리고 본머스 같은 팀들입니다. 이 팀들은 어쨌건 내려앉을 확률이 높은데 근데 요즘에 에버튼 또 모르겠네요. 요즘에 에버튼은 좀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브라이튼을 상대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비수마의 부재가 좀 아쉽긴 합니다. 우도기는 여하튼 브라이튼전 때는 다시 돌아오고, 그리고 본머스 전까지는 이제 비수마가 빠지게 됩니다.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고, 비수마가 이때까지 빠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1월 6일 번리전부터는 이제 AF콘, 그러니까 아프리카 컵 오브 네이션스가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컵 때문에 참가를 못하게 되고, 손흥민 선수도 이때부터 못 뛸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최대한 승점을 달려야 되는데 그게 가능할 것인가, 이게 이제 토트넘의 좀 난관이 됐습니다. 여하튼 오늘 경기 손흥민 선수는 예이츠 그리고 윌리엄스, 이 두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집중 마크를 하는 게 애초에 전략이었고, 손흥민 선수 오늘 너무 고전했죠. 하지만 팀원들이 잘해줬다는 것, 그 부분이 그나마 위안거리인 것 같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이제 손흥민 선수가 이 남은 경기를 좀 해결해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할 것 같은데, 클루셉스키랑 히샬리송에게 조금 더 수비진에 관심이 쏠리기 시작하면은 그럼 손흥민 선수도 내려앉은 팀들 상대로 또 골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흥민 선수 오늘 경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고 심판에게 항의도 많이 했는데, 이 심판 관련된 이야기에 대해서는 제가 또 저녁에 정리해가지고 특집 영상을 하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He's in my head, in my head. Sonny, Sonny, Sonny. In my head, in my head. Sonny, Sonny, Sonny.